자, 수능 완성, 네, 유형편 3번 부분에서는, 유형 3번 문학 파트에서는, 네,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정서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일단 평론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작품들이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태도나 정서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적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자라고 평론, 일반 산문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건 요것이 중간, 네, 평론 중간에 무려 4작품을 섞어서 넣었어요. 그동안 출제했던, 네,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했던 패턴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네, 질문 구성이라서 이걸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 문제를 내겠다면 이러한 질문 구성으로 낼 수가 있겠죠. 네, 여러 작품을 묶을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평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평시조와 가사, 사서시조 2작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A 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적 상황과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이제 가사문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송민곡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꿈이 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요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송민곡입니다. 송민곡이 꿈에서 님을 만나죠. 그러나 송민곡에서 님을 만났지만 꿈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요. 눈물이 연달아 나서 눈물이 발하라니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것은 네, 역시 네, 송강정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네, 천상계의 인물로 네, 선녀 또는 네, 신선 같은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을 했다라는 점. 네, 좀 뭔가 좀 귀한 사람인가 보죠. 다음 C와 D에서는 사서시조가 나타나서 느낌이 비슷해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또는 님을 네,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비슷한데 일단 C 부분에서는 낙천적 웃음, 사서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낙천적인 표현을 통해서 네, 해학성이죠. 이걸 통해서 네, 시적 화제의 내적 갈등을 네, 극복하는 거죠. 네, 갈등 극복의 수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학적, 건강한 웃음을 통해서 네, 님이 없는 괴로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착각 모티프, 그림자를 보고 님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종장 표현이 비슷하죠. 야, 낮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네, 밤이 아니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 부분에서 님이 오마하거늘 네,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역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님비곰비 곰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월엉중창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네, 좀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화자 행동이 막 우당탕탕 저녁밥 이쯤 뛰어먹고 막 가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니병을 쫙 파요. 행동이 되게 과장적이고 열거적입니다. 그런데 주추리 3대를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추리 3대는 이 삼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속아놓고서 주추리 3대가 나를 알뜰히도 정말 깔끔하게 100% 깜빡 속아 넘어가게 나를 속였구나라고 표현해서 그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신이 속아놓고 나서 사물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주객전도적인 표현도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해야 되는데 산문 파트와 네, 작품 파트를 좀 잘 나눠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다음에 님이 오마하거늘이 바로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자, 님이 오마하거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작품별로 그냥 크게 4문단으로 쪼갰어요. 자, 님이 오마하거늘 하는 그 작품에서 네,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요거는 님이 올이라고 하는 그 조바심을 내는 거거든요. 님을 기다리는데 조바심이 난 거야. 자, 님을 기다리는 네, 조바심 또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님비, 곤비, 곤비, 님비, 지방, 천방, 천방,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바심이 그죠? 나타나고 있고요. 그 조바심이 결국 뭡니까? 장황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바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행동을 굉장히 긴, 네, 장황한 수사,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네, 장황한 수사, 예, 여러 가지 화려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네, 수사로, 네, 표현된, 네, 사설 시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A와 B는 네, 꿈을 통해서 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 이제 C와 D에서는 네, 어떤 과장과 해약 부분이 아마 좀 공통점을 묶이는 것 같습니다. 달라졌죠? 두 가지 요소가 있었네요. 그래서 바로 네, C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네, C 작품으로 넘어가서 님이 오마하건을 네, 작품 제목인가요? 자, 님이 오마하건을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요건요. 자, 님이 오마하건을 이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님이 온다는 소식이죠. 여기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화자는 네, 님이 온다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뿜뿜 상승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중장으로 넘어가서 네, 밥을 일찍 지어 먹고 나가서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그래서 네,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오난가 가난가 건넌 산 바라보니에서 네,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죠. 네,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쭉 밑줄 들어가 봅시다.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 손으로 이마를 가리는 거예요. 가액하고. 그래서 네, 가액하고라고 하는 것은 네, 가려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이마를 가리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까지 해서 바라보니까지 쭉 밑줄 들어오세요. 바라보니까지 쭉 밑줄 들어오면 여기서 시적 화제의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자, 님이 오기를 애타는 기다림으로 지금 있는데 자, 여기 애타는 기다림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애타는 기다림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학수고대라고 하는 그죠? 학의 목이 들 정도로 길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네, 학수고대의 한자 성어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애타는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겠죠. 그 다음에 네, 거머회뜰 셔이건을 저야 님이로다 해서 거머회뜰이죠. 그래서 위쪽은 검은색, 밑쪽은 네, 흰색이죠. 거머회뜰 네, 세모치고요. 일단 네, 착각한 대상입니다. 나중에 주추리 3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네, 착각한 대상이요. 왜? 위는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님이라고 착각한 대상이요. 자, 위는 흰색이고 묘사를 보면 위는 흰색이고 아래쪽은 뭐다? 아래는 검은색이죠. 그래서 밑으로 쓸까요? 위는 흰색이고 아래쪽은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거머회뜰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위가 흰색이가 위가 검정색이죠. 네, 잘못 썼네요. 다시 자, 위가 검정색이고 네, 가세 색깔이니까 위가 검정색이고 아래가 흰색으로 나타나는 네,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입은 대상으로 착각한 거예요. 거머회뜰. 그 다음에 저야 님이로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야 님이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랑 묶이죠. 네, 저야 님이로다. 님이라고 확실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네, 화자의 착각입니다. 네, 화자의 착각. 이 화자가 착각하는 것도 뭐가 나타난다? 해약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화자가 착각한 거 해약성. 저야 님이로다. 보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이제 급해진 거죠. 네, 곤비님비부터 들어갈까요? 유명한 부분이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해서, 네, 지방, 천방인가요? 지방, 천방까지 또 쭉 밑줄 들어가세요. 자, 요거는 뭡니까? 의성어인가요? 의통어인가요? 네, 의태어겠죠? 네, 음성상징어입니다, 요거. 음성상징어. 그래서 허둥지둥대는 네,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의태어입니다. 네, 음성상징어로서 네, 허둥대며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허둥대며 네, 뛰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네, 허둥대며 뛰어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요거 의태어죠.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기서 이 허둥대면서 뛰어가는 이 부분에서 역시 해학성이 드러납니다. 요것도 해학성이야. 의태어, 요게 1번이 되고, 그래서 요것도 해학적 묘사라고 합시다. 해학적 묘사라고 봐야 되고요. 왜? 모습이니까, 행동이니까. 허둥지둥 가는 거예요. 근데 월엉중창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가 월엉중창. 요건 의성어입니다. 네, 뛰어가다가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월엉중창. 네, 우당탕탕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요것도 1번 음성상징어인데요. 음성상징어 중에서 요거는 의성어. 역시 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허겁지겁 뛰어가는 네, 그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둥대며 뛰어가는 모습을 태도와 네,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의태어니까 이 모습은 네, 해학적 묘사, 네,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고요. 요거는 청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각적, 청각적 묘사.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그동안 쌓였던 사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견눈을 바라보니 아이고 견을 흘깃 보니 라고 하는 거죠. 정옛말이라고 하는 건 그리움의 말일 거예요. 흘깃 보니 상년 7월 열사한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7번째는 네, 주추리 3대로 합시다. 님에게 말을 좀 하려고 그리움의 말을 하려고 했더니 네, 주추리 3대 네모칸 들어갈까요? 자, 주추리 3대는 네, 3의 줄기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착각의 원관념에서 이것이 네, 착각의 네, 원관념으로 봐야 되겠죠. 착각의 원관념 바로 뭡니까? 주추리 3대입니다. 다시 한번 주추리 3대 착각의 원관념. 자, 바로 뭡니까? 네, 시적 화자가 착각한 건데 네,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네, 사람으로 네, 착각했다. 네, 사람보다 님으로 착각한 거죠. 네, 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해학적인데 그 다음 내용 바로 보면 네, 뭐라고 했네? 살뜰이도 날 속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살뜰이도 날 속였다 해서 살뜰이도 하는 부분인가요? 다이아몬드 쳐볼게요. 이건요. 네, 살뜰이도. 알뜰하게도 라고 하는 거죠. 알뜰하게도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정도예요. 알뜰하게도인데 요거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근데 반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반어적 표현 플러스 뭐가 된다? 네, 사물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객전도죠. 네, 입장이 좀 뒤바뀌었네요. 자신이 착각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모처라 밤이시망정 나지런들 남 우일 뻔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마지막에 종장 부분에서는 네, 마무리죠. 이 마무리 부분은 역시 네, 화자의 정서는 부끄럽거나 네, 겸연쩍음이 나타날 텐데 이 겸연쩍음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해학적인 마무리 시하고 비슷해요. 네, 시하고 비슷해서 네, 해학적 으로 네, 마무리하고 있다. 밤 시간이니까 들쭉 팔린 거죠.
나지런들 남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작품을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한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수능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서, 네, 이렇게 착각한 그 대상, 해학적으로, 네, 장황한 수사로 표현한 사설시조로구나. 요 기준에 맞게 감상하면 됩니다. 이제 평론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제 마무리되죠? D는 님을 애타게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자, 화자의 조바심 키워드 밑줄만 잘 치면 됩니다. 평론이 나왔을 때는 굳이 그 평론 그 자체를 이렇게 밑줄 짝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화자의 조바심 정도 밑줄 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설시조이다. 조바심이 장황한, 길고 복잡한 거죠. 장황한 수사, 문장 표현이요. 장황한 수사로 드러난, 다시 한번,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설시조이다. 그 다음에 또 11번째로 뭡니까? 착각 모티프죠. C와 마찬가지로 착각 모티프로 또 밑줄 들어가고요. 착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 다만 C의 화자는 다소 점잖게 상황을 확인하는 데 비해 D는 경박해 보이는 화자의 범속한, 네, 경박해 보이는 화자의 평범하고 속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번째, 네, C와 하는 부분이죠. 네, C는 하는 부분이죠. 네, C의 화자는 하는 부분부터 또 D의 화자라고 되어 있나요? 네, D는 그래서 D는 하는 요 부분을 전체 가로치고 별표 칩시다. 둘의 공통점도 있지만 요거는 요 부분은 네, C와 D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C는 단순하게 네,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죠? 네, 단순하게 상황 점잖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D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구체적으로, 자, D는 행위를 굉장히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이점 뭡니까? 점잖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확인이 네, 뭡니까? 점잖게 정도로 할까요? 네, 점잖게니까 길게 말 안 하는 거죠. 네, 점잖게 확인을 하는 거에 비해서 D는 굉장히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저녁에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화자의 착각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조건을 제공한다 해서 네, 착각 모티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거죠. 네, 흐릿한.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빨리 님을 만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난 화자의 태도와 결합하여 착각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다. 착각 모티프는 결국 뭡니까? 만남에 네, 조바심이 나서 그래야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착각 모티프. 님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어긋난 후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희화화된 상황으로 드러낸 것. 그래서 13번째, 네, 겸연쩍고, 네, 부끄러움의 상황을 어떻게 희화화해서, 네, 표현을 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드러내는 것 하는 그 부분인데, 희화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해학성으로, 네, 해학적으로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리해도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C와 D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5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네, 이제 C와 D의 공통점과 차이점. 네, 차이점을 네, 집중적으로 했죠. 네, 점잖게 확인했지만 D에서는 아주 길고 장황하게 확인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문단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적인 표현이야. 네, 과장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낸 거죠. 네, 과장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 인간의 어떤 네, 자연스러운 감정,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자연스럽게 네,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맞아볼까요? 그리움에 웃음이 섞이는 사설시조들은 공통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갈망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갈망이 충족되기보다는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삶의 진실을 반영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움의 네, 첫 번째 그 부분이에요. 웃음이 섞이는 사설시조. 웃음이 섞이는 사설시조. 밑줄 들어갑시다. 웃음이 섞이는 사설시조는 어떻다고? 최종 결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진실을 반영하는데 뭡니까? 갈망이 충족되기보다는 갈망이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 갈망이 방해를 받아요. 네, 방해를 받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갈망에 휩쓸리는 과장된 인간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독자의 시선으로 볼 때 우스꽝스럽고 애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네, 핵심 내용이죠. 사설시조의 과장은 인물의 열등함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잘 드러내어 공감을 얻는 효과가 크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장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네, 과장 네모칸 치고요. 과장법은 어떻게 한다고? 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잘 드러내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드러내는 거죠. 네, 잘 드러내게 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뭐다? 네, 공감을 얻는 효과가 크대요. 이 과장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네,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